지금이 2024년 10월인데 최근에 주요 기업들의 이 분위기가 임원을 20% 30% 축소한다. 그리고 희망퇴직 받는다. 그리고 구조조정한다. 뭐 이게 순서라고 합니다. 임원을 줄인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임원 줄이면서 그 아래에 있는 예하 부서들을 줄이는 거죠. 임원 줄이면서 그 아래에 있는 뭐 팀장급들도 같이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희망퇴직 받는다. 희망퇴직 하면 위로금 얼마 준다. 나가라. 명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게 그래도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직 통폐합하고 이제 지점으로 강제 발령하고 이상한 TF 만들어 가지고 자리 뺏고 이제 모멸감 주고 비상하게 하고 창피함과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만들어서 자기 발로 나가게 하는 거죠. 기업들이 해고라고 하는 적법한 과정을 거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계가 복잡해서. 그래서 대부분 자진퇴사라고 하는 형식을 갖춰서 퇴사하게 만들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해고가 어려운 나라라서 인력을 해고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 중에 그렇게 해고를 당하고 정리해고 뭐 권고사직 희망퇴직 그런 이제 궁지에 내몰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고가 어려운 나라다라고 개소리하는 이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자나 손녀가 그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상 사는 거 되게 무섭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함부로 자기가 생각한 건 선이고 남이 이야기하는 건 악이라고 죄라고 얘기하는 건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쟁이한테 누구에게나 다른 곳으로 이직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회사는 언제든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그 자격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지금 같은 불황이 심해지는 시국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회사를 옮겨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 더 좋은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습니다. 저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에 600명 중에 400명 이상이 내몰려서 잘렸어요. 형태는 자진퇴사 형태를 갖췄지만 회사가 내몰아서 나은 거예요. 그러면 그 400명이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수평이동요? 수평이동 잘 못했어요. 거의 다 상당수가 월급을 깎고 하향 조정돼서 옮겼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무능력하냐고요? 능력이 부족하냐고요? 아니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상황이 매우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내 몸값이 낮아지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그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한 대우를 받는다? 착각입니다. 연봉을 3억 받고 5억 받는 아주 뛰어난 임원이라 해도 하루아침에 실업자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되게 뛰어난 총망받는 인재라고 한 부장이 다음날 되면 역직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게 현실인데, 이게 상황인데 뭐 사람이 능력을 길러야 되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해야 된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 아니고요.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고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만큼 상황이 어려울 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100개가 있어요. 근데 지원자가 150명이. 그러면 150명 중에 100명은 일자리를 찾는 거고 50명은 못 찾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 이 구직자는 150명인데 자리가 예를 들어 10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0명이 그 자리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가진 10명 빼고 나머지 140명 중에 뭐 순서를 딱 매길 수는 없겠지만 뭐 11번, 11이나 12나 15나 뭐 굳이 이렇게 서열을 매겨서 등수로 이렇게 매긴다고 가정하면 11등인 사람이나 15등인 사람은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냐고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보니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신입사원이라고 1차 면접을 거치고 난 다음 1차 이제 서류 합격을 거치고 난 다음 그 다음 보는 대면 면접은 뭡니까? 실제로 그들의 능력은 대동소이합니다. 왜 대동소이합니까? 토익 점수, 대학 이제 학위, 뭐 지나온 시간들의 뭐 각종의 경험치 이런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면 면접을 보고 저 사람이 맞을까 틀릴까 판단해 가지고 이제 채용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채용된 사람은 아주 능력자고 떨어진 사람은 아주 실력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과거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MD 한 명 뽑는데 직원이
면접을 30명을 봤어요. 30대 1이죠. 근데 한 명 외에 나머지 29명을 만약에 뽑을 수만 있다고 생각하면 10명이든 15명이든 더 뽑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왜냐? 회사에서 원하는 자리는 한 명입니다.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명 아닌 나머지 29명 떨어진 사람에게 당신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을 더 키워라. 더 이렇게 준비해라. 부족했다.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저한테 물으면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은 거죠. 그 나머지 29명이 능력이 없어서 뽑히지 않았다가 아니라 자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나머지 29명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점점 이제 원하는 자리,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 지금의 청년들도 되게 놀고 있는 일도 많고요.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왜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조차도 되게 씁쓸한 게 요즘 시대에 시작부터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시작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되게 어려운, 신분이 안 바뀌는 그런 이제 부조리가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정규직이 비정규직 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고 계약직도 정규직 되고 이게 좀 유연하면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시작부터 잘못해버리면 아예 그냥 그게 낙인이 돼서 주홍글씨처럼 이 꼬리표가 되다 보니까는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취업 준비생으로 2년 3년 있는 게 낫지 어설픈 데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있으면 되게 그게 캐리어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어떻게 능력이 없다, 무능력하다, 구질구질하게 회사에 버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참 그런 얘기조차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업종은 여전히 불황이라 해도 호황이라 자리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좀 더 기회가 더 있는 거고, 아무리 호황이라 해도 그 업종 자체가 침체하면 그에게는 자리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업종을 선택하냐라는 게 나의 운이 많이 작용하지 정말로 실력이 얼마나 작용할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차에 연식이 20년 30년 되면 폐차시키듯이 아무리 뛰어난 직원도 나이가 들면 내몰립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곳에 되게 능력이 있는 50대 전무 집에 갈 때는 한순간이더라고요. 금요일날 저녁까지만 해도 회식할 때 여기 있는 팀장들 되게 잘해보자, 내년 계획 이렇게 잘 짜가지고 잘 움직여보자라고 했는데 월요일 아침 돼서 보니 본부장이 회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봤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본부장 말고 이제 상무가 있었거든요. 전무 말고 이제 차석이었던 상무께서 오늘 이제 주간 회의는 안 한다고. 왜냐 했더니 전무님이 사직을 결정하셨다고. 왜 금요일 저녁까지 잘해보자고 파이팅 이랬던 사람이 왜 월요일 아침에 사직을 결정했냐고 하겠냐고. 그리고 그 전무 그 본부장실을 봤더니 어깨너머로 슬쩍 봤더니 자리가 거의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뭐지? 토요일 아침에 통보받고 토요일 오후에 와서 자기 사무실에 있는 자기 개인 짐 챙겨서 뺀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닥칠 거기 때문에 참 많이 무섭고 두렵죠. 각자 개개인의 삶을 잘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